얘들아, 안녕. 너무 깜짝 놀랬지? 지루한 일상에서 좀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새롭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너희들이 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선생님 처음 영상 찍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좀 많겠지만 이해해주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교과서 1권에서 마지막 파트로 배우게 될 단원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 발명과 특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업에 오게 되면은 선생님이 더 즐거운 활동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 20분 정도만 좀 힘을 아자아자 내보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 발명과 특허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겠지만 실제 오게 되면 선생님하고는 이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이 발표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어떤 부분들인지 보도록 할게요. 실수. 우선 발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발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로는 이미 있는 물건이야. 그런데 이 물건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발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되게 익숙한 물건인데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다른 발명품들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하나 선생님이 들어보면 너희들이 그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똑똑 끊기는 초콜릿 있죠? 이게 이제 잘 잘라지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가지고 커터칼을 만든 사람도 있고요. 또 숲에 가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옷에 엉겨붙는 그걸 우원가시라고 하는데 그런 가시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벨크로라는 것을 제작한 사람도 있어요. 이 벨크로는 너희들은 찍찍이 뭐 보슬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찍찍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명품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발명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발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을 다 갖춰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돼요. 우선 첫 번째, 기술을 발달시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발명품을 하나 구상하거나 하더라도 점점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릇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처음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흙을 가지고 아마 만들어서 그릇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 도자기로 구워내는 거 또는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유리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 발달한 그런 발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발명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국가 경제력을 길러줘야 된대요. 무슨 이렇게 거창하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몇 개 들면은 지금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명한 제품이고 그리고 커피 믹스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만 때를 벗긴다고 하지만 이태리 타올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들이 돼요. 그리고 PC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도 사실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지금은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어떤 때 발명이 이루어졌었냐면 내가 실생활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과정에서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때 발명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우리가 이 발명이 발달해 왔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발명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먼 거리를 뭐 자동차 타고 갔다거나 그냥 일반 기차를 타고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갔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ITX, KTX, SRT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기존에 있는 기차도 발전을 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더욱 만들어주는 것이 발명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5번째, 창의력을 길러준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기능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5가지의 특징을 만족을 시키면 발명품 또는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실수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이라는 거는 알겠어. 그치? 근데 이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말이 비슷하지. 발견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가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해서 발명과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은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발명이 된다거나 또 그 발명은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발견이 먼저 되고 나야지 꼭 발명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죠.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 2번째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발견 다음에 발명이 됐죠? 하지만 이 나침반을 가지고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여행을 떠나면서 신대륙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발견이 먼저냐, 발명이 먼저냐, 뭐 이런 것은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앞설 수도 있고 저게 앞설 수도 있고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소개해주는 기법들을 좀 이용해보면 조금은 쉽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발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준비한 기법은 총 6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에 나오지 않는 2가지를 더 더해서 8가지의 기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준 활동지를 이제 참고하면서 거기에 없는 것들을 기록해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 만나서는 8가지의 기법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더하기 기법이 있어요. 더하기 기법. 자, 이 더하기 기법은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물건에다가 다른 물건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플러스 지우개 하니까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더하기 기법은 발명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예시 이외에 더 따로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지에 한 가지씩 생각해 온 것을 적게 되어 있고 수업에서 공유하는 활동을 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와 이 PPT에 있는 거 외에는 얘기해 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2번째 볼게요. 2번째는 모양을 바꾸는 건데 이 일부의 모양 또는 전체 모양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부 모양이나 전체 모양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여기 보면은 빨대가 있죠. 이 빨대에 주름을 넣어서 모양을 구부러지는 빨대로 바꾸게 되는 것. 이게 2번째에 있는 모양 바꾸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째 가도록 할게요. 3번째는 빼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3번째에 있는 빼기 기법은 더하기와 반대로
아이고, 선생님이 기록을 잘 못하죠? 자, 더하기와 반대로 물건의 구성이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보면 여기에서 선풍기 팬이 제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우리가 발명품으로 제작되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크기 바꾸기인데요. 물건의 크기, 두께,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발명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시로는 이렇게 장우산이 나와 있죠. 긴 우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좀 작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 게 2단 우산, 뭐 3단 우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발명품을 제작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라고 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낸 걸 보고 이 선글라스 이 알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모자에 볕 가림을 할 수 있는 모자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남의 아이디어 빌려서 만드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마지막 여섯 번째 반대로 생각하기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모양이나 방향이나 성질 같은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로는 우리가 펌프형처럼 펌프형으로 위에서 짜서 쓰던 이 화장품 용기를 쓰다 보니까 이 밑에 남아있는 그 화장품들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좀 거꾸로 세워가지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자, 6가지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7번째랑 8번째를 선생님 기록을 할 건데 지금 글씨 쓰는 게 좀 자신이 없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째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어떡해. 자, 우선 여기다가 써줄게요. 용도 바꾸기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7번째인데 이 7번째 용도 바꾸기는 뭐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그 용도를 말 그대로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앞치마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쓰는 앞치마는 음식이 옷에 튀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위생적인 부분을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기 때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흘리니까 이걸 앞치마처럼 만들어서 음식을 흘릴 때 옷에 묻지 않게 하는 거 어떨까 해서 만든 게 턱받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치마를 이용한 용도를 바꾼 거. 이게 7번째 기법이 되겠고요. 8번째는 재료 바꾸기라고 적어주세요. 재료 바꾸기 또는 소재 바꾸기라고도 불러요. 소재. 얘는 이제 기존 물건에 사용되는 재료를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플라스틱 빨대를 우리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좀 대안적인 부분으로 종이 빨대로 바꾸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8번째에 있는 재료 바꾸기 기법을 사용해서 나온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발명 기법에 대한 8가지는 했고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거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내가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내가 만약에 발명을 했을 때 내 물건이라고 자 발명가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침해받지 않고 발명을 인정해 주는 것을 특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발명 또는 나의 기술, 내 창작물을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남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인정해주는 그런 독점권을 우리 특허권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선생님 저도 특허 받고 싶은데요. 그럼 특허를 받을 때는 그냥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특허를 받을 때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고 내가 특허품을 가지고 가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물건을 제가 만들었어요. 창작물을. 그러면 얘가 실제로 작동이 되면서 어떠한 것이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보기에 좋은 떡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쓸 데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발명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규성이라고 해요. 신규성. 그래서 이 신규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 이것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발명품이냐를 보는 거죠. 마지막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진보된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발명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조금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독창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의성 또는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특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특허를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특허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특허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더 배워볼 텐데 지식재산권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지식재산권은 뭐냐면 인간이 창작했던 거. 이게 지적 창작물이 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창작물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여러 가지 창작되어진 이 모든 활동에 부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산업재산권을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이것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특허권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특허랑 되게 유사한데 기술이나 또는 어떠한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특허권에는 우리가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이라고 하는 데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벨이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어서 특허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출원하게 되면은 특허권이 생기는 겁니다. 얘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냐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데 눌러졌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없애지? 자, 두 번째는 실용신안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실용신안권은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살짝 개선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전화기를 선생님이 특허권의 예로 들었죠. 처음에 만들어진 전화기는 이 송화기 부분하고 수화기 부분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기존의 구조가 좀 불편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짝 개선한 것, 그런 물건의 그 권리를 추구해주는 게 실용신안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10년 동안 특허 출원 후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자인권인데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어떤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색채 같은 걸로 이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다가 주는 권리예요.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책상이 예전에는 이렇게 반듯한 네모난 모양이었다면 디자인권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좀 아이들의 안전이나 또 외형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이렇게 깎는 거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특허 출원을 한 거. 그러면은 디자인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특허청에 이제 출원하게 되면은 15년 동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상표권은요. 다른 상품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기호나 문자나 도형이나
색채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뒤에 보면 그 상표가 붙어져 있죠. 그 회사만의 고유한 상표들이 있는데 그 상표를 제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표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상표권은 특허 출원 후에 언제간 인정이 되냐면 10년 동안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상하죠? 선생님 10년 동안 기업이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10년만 상표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라고 해서 10년마다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10년 동안 잘 성장해서 있었다면 그 뒤에도 계속 연장해서 똑같은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산업재산권이어서 이 네 가지는 구분 잘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이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작권은 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다가 주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음악, 그죠? 그런 것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지식재산권은 뭐냐면 우리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기존에 이런 지식재산권으로 다 특허를 출원했는데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하지만 경제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규정된 것들을 우리가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게 신지식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산업 저작권, 이 외에도 사실 너무 많지만 이 신지식재산권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보호해주는 재산권 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 자, 두 번째 첨단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 반도체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설계나 생명공학 기술 같은 분야에 이제 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백신 개발했던 거, 그게 생명공학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정보재산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 뭐 영업 비밀, 뉴미디어 이런 것들이 속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영업 비밀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휴대폰 회사에 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그 휴대폰 회사 통신사라고 말해야 되겠다. 통신사에서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쵸? 이게 정보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릭터나 입체상표나 또는 소리상표나 이런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를 이제 이 기타 부분에 넣어놨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소리상표라고도 얘기했거든? 이 소리상표는 뭐냐면, 우리가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톡에서 카톡 올 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막 까똑까똑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 카카오톡 자체 내에서 이런 특허를 받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권리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이 자기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 초상들을,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뭐 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품화 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권리를 말해요. 근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재산권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업은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한 20분가량 수업을 준비했으나 이 작동을 잘 못하는 관계로 조금 넘었지만 여러분들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 오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오셔야지만이 선생님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이 영상으로 공부를 잘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